노년에 반드시 알아야 할 6가지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만든 스스로 결정하는 삶의 마무리 필요성 및 종합적 제도 지원 방안이라는 연구 결과 보고서 속에 제 눈길을 끄는 6가지의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상황에 대해 나에게 알릴 권리가 어떤가에 대해서 자신에게 알려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65세에서 74세는 62%가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거나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85세 이상에서 15%로 가장 높았습니다. 즉 이것은 굳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빼는 나머지 즉 62%에서 85%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거나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맞고 싶은 장소에 대한 고령층 인식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법제도적인 한계 이런 것들로 병원에서 마지막을 맞게 되시지만요. 끝까지 최선의 치료를 받다가 일반 병원에서 맞고 싶다라는 것은 65세에서 74세 18%로 가장 높았고 반면에 가족들이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자신의 집에서 맞고 싶다라고 답하신 분이 85세 이상에서 25%로 가장 높아졌습니다. 최근에 여러 연구를 보더라도 시니어들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자신이 살던 곳, 살던 집, 이곳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커지고 있고요. 이것에 따라 제도적인 기반들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은퇴 고령 가구의 생활비 충당 정도에 대해서 그래 나는 충분히 여유가 있어 또는 여유가 있다라고 답변하신 분들은 아마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로 추정할 수 있고 이분들은 12%에 달합니다. 저도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면서 대략 한 20% 정도는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보고요. 그런데 매우 부족하다라고 답하신 17%, 또 부족하다라고 하신 분들을 합치게 되면 약 5, 60% 정도는 정말 부족하고 빠듯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특히 구매와 관련된 것을 측정하실 때는 이 수치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75세 이상이 돼서 약을 드시는데 5개 이상 만성적으로 복용하시는 분의 비중이 무려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변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약이 일상생활이 되는 경우를 보는데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연구와 탐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연령별 치매 유행률을 보면요. 65세에서 69세는 1%로 낮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매하면은 노인들의 약 한 조심스럽게 10% 정도라고 일반적인 통계를 얘기하지만 나이를 살펴보면 더 심각해지는데요. 85세 이상에서는 무려 40%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85세 이상 시니어들이 수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러면 나이가 들면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통계적으로 높아지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나의 삶에 대한 통제권, 특히 정신적인 통제권이 어려워지겠구나. 라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치매에 대한 연구와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소하게 할 수 있는 치매를 예방하는 노력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는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가정 구성 형태별로 봤을 때요. 제일 많은 형태는 부부와 미혼 자녀가 사는 경우, 저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32%가 되고 그 다음에 1인 가구가 31%입니다. 근데 제가 흥미로운 것은 어머님과 미혼 자녀가 사는 경우 또는 어머님과 자녀 부부와 손자녀가 사는 경우가 1%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아버님과 자녀 부부와 손자녀가 사는 경우는 이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물론 여성분들이 남성분보다 대략 한 10년 정도 갭을 가지고 더 오래 사실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현재까지의 시니어 삶을 봤을 때 그동안 세상의 그 사업과 일, 직장 일로 굉장히 열심히 피땀 흘려 일하신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족과의 소통이라든지 또 이전의 유교 문화적인 것에서 급격히 변화한 사회 문화 속에서 남자 노인들, 특히 시니어들이 적응을 잘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숫자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게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후 통계를 보니까요, 죽음을 내가 알고 싶다라는 게 62% 이상 늘어나고 있고, 집에서 임종을 희망하는 것도 20% 이상이 되고요. 여유로운 생활비가 된다라는 분은 12%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75세 이상의 70%는 5개 이상 약을 복용하고 있고 85세 이상의 치매 유병률은 무려 40%에 달합니다. 1인 가구는 전체의 31%인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남자와 여자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웰다잉이라는 것은 스스로 결정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대한 보고서에서도 잘 드러나 있는데요. 웰다잉은 스스로의 자기 삶을 결정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스스로 그럼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 삶을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결국 현재를 잘 사는 것이고 마지막에 가족들이나 이웃에게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품위가 있는 죽음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단 건강이나 치매, 약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액티브하고 건강한 시니어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일들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가급적 소식을 한다든지 가급적 산책 같은 것을 통해서 건강한 활동을 하고 가급적 지역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이웃들과 소통을 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삶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소중한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아직 살면서 부족했던 경청이라든지 배려하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점차 시니어들의 삶을 보면서 앞에서 1인 가구라든지 치매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그 대기업에서 강의를 했던 기억이 최근에 작년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이런 팁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경청하고 배려한다는 걸 어떻게 구현을 해? 그랬을 때, 먼저 뭐 배우자나 가족이 얘기할 때 하던 행동을 멈추고, 그 다음에 몸을 돌려서 그분을 바라보고, 온전히 집중해서 어떤 말을, 자기 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다 들어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마치 어떠한 유퀴즈의 유재석 씨나 다른 사람들 훌륭한 오프라 윈프리 같은 그러한 대가들을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런 분들을 관찰해 보면 꼭 나타나는 것이 몸을 돌려서 눈을 맞추고 귀를 쫑긋하고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수긍하는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후 통계가 어떻게 보면 우울해 보일 수 있지만 각각은 긍정적으로 보면 자기의 삶을 더 결정하는 쪽, 그리고 자기의 건강한 습관을 늘려가는 쪽, 그리고 더 원활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쪽에 대한 단서와 방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상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